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동아리 허스트인 이은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요, 어, 가상화되어 있는, 코드 가상화되어 있는 퍼너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어, 제가 이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그냥 가상화에 대해서 그 당시 공부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프로브라는 파일이 그 바이너리 파일인데요.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뭐 프린트 되는 건 없고 입력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입력하면은 스택 스매싱 디텍트 하면서 이게 세그먼트 폴트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원래는 그 BOF이자 ROP 문제인데 이게 카나리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S트레이스로 한번 보면은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타임 함수랑 그리고 두 번째로 로컬 타임이라는 이 파일을 오픈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새 입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세그먼트 폴트가 뜨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S트레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 콜 함수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타임 부분과 로컬 타임 그리고 입력받는 부분,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에 있는 입력받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너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바이너리 맨 처음 열었을 때를 확인해 보면은 이 보통 메인 이 아이다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를 보통 네이밍을 해주는데 이 가상화가 되어 있어 깨져 있는 이 부분을 메인이라고 명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 부분이 코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함수를 보면은 seconf라는 함수를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숫자들이 보통 seconf에서 그 해당 시스템 콜 함수에 대한 언로를 해주는 그 숫자가 헥사로 7FFF0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뤄보신 분 아니면은 좀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밍을 seconf rule ad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위에는 기본적으로 seconf 맨 처음 할 때 init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의심할 여지 없이 seconf init이라고 이렇게 가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seconf rule add에서 이 edx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 콜 넘버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파일 명령어로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면요. ELF 64비트 파일이고요. 그리고 executable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오프셋이 코드북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lsl을 해보면은 파일 크기가 이렇게 큰 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스태틱으로 컴파일 했기 때문에 코드 영역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의 크기도 이렇게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프 룰 애드에 edx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을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제가 몇 번 쳤던 그루인데, 이렇게 유저의 include 안에 리눅스 GNU의 어셈 안에 있는 unistd64.h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각종 시스템 콜에 대한 번호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보면은 이 edx에 들어가는 0x71 헥사로는 7일인데 데시멀로는 113번이죠. 이 113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set return uid라는 시스템 콜 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컨프 파일이 세컨프 함수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의 의도에 의하면은 이 함수를 콜해서 권한 상승을 또는 권한 변경을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멘트를 set return uid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한번 찾아보자면요.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0x3b입니다. 이 0x3b는 데시멀로 59인데요. 59 하면은 execv라는 함수를 세컨프가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른 함수들은 이 execv라든가 아니면은 set return uid 함수를 불러오기 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불려오는 그 필수적인 함수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허락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set return uid와 execv를 지금 세컨프를 위해서 허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세컨프에 대한 모든 선언이 된 것이고요. 지금 콜 함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jno라든가 점프 명령어인데 보지 못한 것이고요. 이것도 약간 명령이 약간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함수
메인 함수 안에다가 가상화 코드를 삽입했기 때문에 이거를 x64의 그 코드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를 해석을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제가 몇몇 함수들을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가상화 코드와 그리고 가상화되지 않은 일반 코드가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GDB 스크립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examine code라는 이 해당 함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401274 이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메인 함수가 끝나는 여기까지 이 RIP라는 그 주소 레지스터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64비트, 그러니까 x64 코드가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해당 콜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화 코드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제가 이 한 명령에 대해서 가상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콜로 일단 먼저 vCPU라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이 아래에다가 제가 임의로 지정한 가상화 코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도록 만드는 그 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된 부분이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RIP를 이렇게 RIP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게 64 코드이냐 아니면은 CPU 코드이냐를 판단하게 했고요. 그 판단 기준이 401274부터 여기이면은 이게 64 코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0x4934부터 이 부분까지가 RIP에 매핑이 되면은 가상 코드로 인식하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으고 이거를 x68에 대해서 전부 다 출력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probe qx.py gdb 명령어를 통해서 이 바이너리 파일을 넣고 -q는 quiet 조용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g.py라는.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요. 여기서 멈췄는데 입력받는 부분이 한 곳 있었죠? 그 리드 하는 부분이었고,
입력을 해주면은 쭉 넘어가서 found x68 코드 하면서 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보시면은 401274가 여기 처음 브레이크 포인트 한 곳이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x86 코드가 272라는 부분이라서 272 부분에서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가 입력이 되면은 그 아래에는 가상화 코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네이밍을 좀 하겠습니다. vCPU 이렇게. 그래서 계속 x68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1285 여기 1285 있죠? 그 다음 아래에 129D 여기가 있네요. 129D가.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은 vCPU가 불려지면은 이만큼 가상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x64 코드가 있고, 또 가상화 코드, 그 다음에 64 코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 분기문을 따라서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 카나리 OK라는 이 오프셋으로 오면은 된다는 것을 어림짐작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가상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vCPU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바로 팝을 이용해서 RIP 정보를 스택에다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레지스터들도 스택에다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머신을 다루기 위해서 스택을 레지스터로 대신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RIP를 저장한 부분에서 CX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OP 코드를 가져와서 매핑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이 처음 들어와서 스택의 데이터와 그리고 모든 함수를 따라가 보면은 다 이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상 코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스택 안에 있는 이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RIP에 대한 부분이라서 12719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OP 코드를 분석해서 보면은 해당 함수인 이 493587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명령어를 실행한 후인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네 번째 스택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 RDI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RDI를 영어로 초기화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전부 다 실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RDI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 함수가 불러와지고 돌아오고 이렇게 확인을 이런 식으로 스택의 레지스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가상화를 전부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x64처럼 바꾸게 되면은 실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XOR로 EAX와 EBX를 해서 점프로 카나리 OK를 얻는 것인데요. 이 EBX는 그 카나리 데이터이고 이 EAX는 여기 스택에 있는 그 입력받은 곳이자 스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AX와 EBX를 전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것이 로컬 타임 데이터를 가져와서 플러스 8은 시간이고 플러스 4는 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0은 초입니다. 이 값들을 조합한 이 데이터들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8만큼 시프트 하고 분 8만큼 시프트 하고 그 다음에 초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하면은 카나리가 OK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나리 다음 부분에다가 SFP와 RET가 각각 여기와 여기에 할당이 될 테고 다시 말할게요. 이만큼이 SFP에 대한 그 더미 값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RET를 이용해서 set return UID와 EXECV를 코드를 넣는 것입니다. 해당 함수들은 ROP 가젯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나리를 맞추면은 이 해당 분기문을 넘어가서 저희가 오버플로우를 안정적으로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 상승과 쉘을 띄움으로써 저희가 플래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플래그는 실행 파일인데요. 처음에는 실행이 안 됩니다.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익스플로잇을 실행을 하면은 카나리가 OK 되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플래그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제가 임의로 이렇게 콩그레츠라는 플래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익스플로잇이 성공한 것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키값이 나오기 때문에 키값을 인증하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